안녕하세요. 구주입의 강사 김경식입니다. 저는 오늘 구리여자고등학교 24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기출문제 경향을 분석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문항 분석부터 하겠는데요. 자, 이번 구리여고 시험은 객관식 18문항과 논수령 2문항으로 출제가 됐어요. 배점은 보시는 것처럼 객관식 90점에 논수령이 10점으로 출전됐습니다. 자, 단원별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형의 이동에서 4문항이 출제됐고, 집합에서 7문항, 그리고 명제에서 6문항이 출제됐어요. 그리고 절대부등식에서는 1문항, 그리고 함수 쪽에서는 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문항별로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객관식 1번부터 배점이 4.5점으로 꽤 높게 배점이 됐고요. 그래서 객관식 18번까지 해서 그리고 또 논수령 2문제에 이어서 계속 20문항이 보시는 것처럼 출제가 됐습니다. 자, 난이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는 5문제, 자, 그리고 중하 문제는 3문제로서 출제됐고요. 중간 난이도 6, 다음에 중상위 문제 2문제, 그리고 상위권 문제가 4문제 해서 총 20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출제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싸움하기보다는 또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기보다는 누가 이제 실수를 안 했느냐에 대해서 이번에 등급이 좀 갈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본 문제에서부터 상난이도까지를 분석해 봤을 때 배점이 최하가 4.5점이고 상위권 문제가 5.5점으로서 배점 간격이 1점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히려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좀 기본 문제나 중위권, 중하위권 이런 문제들을 먼저 확실하게 내가 자신 있게 풀어놓고 그 다음에 중상이나 상위권 문제에 도전하면서 시간 관리를 잘 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1등급 변별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3가지로 한번 추려봤어요. 객관식 17번 집합 문제고요. 자, 논수령 1번 역시 집합입니다. 그리고 논술 2번이 절대부등식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객관식 17번부터 볼게요. 자, 집합에서 출제되었는데, 자, 조건 가나다 3가지에 의해서 원소를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간단하게 제가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가조건에 의해서는 원소 5가 확실하다. 그리고 2는 속하지 않는다. 자, 또한 나조건에서는 원소 3이 확실하다는 것을 정확히 짚어야 되고요. 마지막 다조건에 의해서 원소 1하고 4가 확정이 돼야 되고 십자의 원소는 절대로 속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 지으면 모든 것을 이제 확인이 끝난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듯이 구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항상 조건을 보면서 확실하게 속하는 원소는 잘 찾는데 속하지 말아야 되는 원소에서 학생들이 좀 빼먹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이것만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이 문제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 2번째, 논수령 1번이에요. 역시 집합에서 출제됐고요. 조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나 조건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출제자께서 자, SA와 SB라고 하는 2가지의 기호를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최소값을 구해내라는 요구를 했어요. 저것 때문에 좀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방향을 제시하자면 SA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하고 다음에 SB 역시 그에 관련된 문자로 표현을 해서 하나의 문자로 저 주어진 식을 표현을 했더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2차 함수의 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라면 아마 최소값 구하는 데는 그 다음부터는 아마 잘 풀렸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 SA와 SB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서 많이 시간을 지체했거나 많이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잘 푸셨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수령 2번입니다. 논수령 2번 역시 지금 보시기에는 문장이 좀 길고 좌표도 좀 분수가 있어서 다소 좀 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게 느꼈을 거고요.
또한 이 문제가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쫓겼을 거예요. 하지만 역시 좀 침착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자, 우선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직선식도 구해야 했고, 또한 그에 맞는 절편도 구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주어진 점을 이용해서 도형에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삼각형을 찾아야 되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의 길이도 표현해야 될 텐데, 좌표로 표현된 것을 변의 길이로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 좌표가 있더라도 거리는 당연히 양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양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변을 모두 다 찾은 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식에 의한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랬다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학습한 대로 아마 충분히 구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많이 시간에 쫓겼을 것이고 좌표 또한 그렇게 쉬운 좌표가 아니죠. 분수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풀어가면서도 이거 내가 맞나? 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자신을 믿고 자신 있게 풀어나가야겠어요. 자, 이처럼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지금 논술형 1번과 논술형 2번을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상의 수학을 연계해서 문제를 출제하면서 난이도가 좀 높아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해결했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2등급 변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또 두 가지로 추려봤고요. 자, 객관식 16번 집합 문제입니다. 객관식 18번 도형에 이동해서 출제된 것이었어요. 자, 1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6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대비 공부를 하면서 많이 좀 접해봤을 문제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문장제로 출제가 된 원소의 개수를 묻는 문제고요. 벤 다이그램을 이용을 해서 영역의 움직임을 추정을 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요. 자, 다음 객관식 18번입니다. 객관식 18번은 제가 상위권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지만 지금 2등급으로 제가 좀 변별 문제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옆에 지금 풀이를 해놨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두 조건에 따라서 점을 대칭 혹은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다음 좌표를 하나씩 구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자, 그것이 지금 길이가 주어져 있죠. 2 루트 29가 돼야만 한다. 자, 이것을 그냥 지금 제가 풀이해 놓은 것처럼 어떤 규칙성을 발견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풀어본다라면 약간 좀 난이도 있는 상위권 문제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 문제가 지금 18번 문제인데 역시 좀 많이 좀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겠죠. 촉박한 마음도 들 거고요. 자, 그렇다면 그냥 이런 규칙까지 찾지 않고 주어진 좌표를 그냥 순차적으로 하나씩 내가 다음 좌표를 구해내고 그 구해낸 두 연속된 좌표의 거리를 생각한다 보면 아마 주어진 2루트 29라는 것에 쉽게 이르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풀었어도 아마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위권 문제의 듯 하지만 이 문제는 그래도 2등급 변별에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제를 좀 1등급과 2등급에 관련돼서 한번 제가 구분을 지어봤고요. 자, 이제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번 925 시험은 킬러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특히 그 논술형에서 출제된 두 문제는 두 가지 이상의 수학의 개념을 연계해서 출제해서 난이도를 조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많이 유념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과서 같은 이런 기본 문제, 즉 영역별로 주어진 개념에 충실하게 학습을 꾸준하게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1등급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기말고사를 또 준비를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추천해 봅니다. 이제 기말고사에서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서도 각 영역별로 우선 기본이지만 새로 나온 수학적 용어 그리고 기호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시고 해석을 정확히 한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을 좀 더 잘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유념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시고요.
다음은 구리여고가 지금 수학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문제의 수준, 그 정도의 것들을 많이 바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기말고사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수학 교과서에 출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제라든가 문제, 그리고 종합 문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최소한 3번 정도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점수는 충분히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상위권 문제를 내가 준비한다 싶을 때는, 자, 모의고사 문제.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조금씩 변형해서 내시고 있어요. 자, 관련된 문제도 한번 찾아서 열심히 한번 준비한다라면 아마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목표를 세운 것을 이루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구주입에서 자, 이제 기말고사 또 바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중간고사에서도 그렇게 했듯이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다양한 교재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나갈까 합니다. 자, 바로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시작되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혹시 못하셨다라면 기말고사 확실하게 한번 구주예배와 함께, 그리고 저 김경식과 함께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